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신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은 287쪽부터 343쪽까지 되겠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은 총 232억 5,244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13억 2,166만 9천원 대비 9%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우리군 농업이 돈 되는 농업, 잘 사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안 전액이 책정되어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항목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소액 사업은 보고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으로 1,429만 6천원을, 농촌사회관리 지원으로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 시설로 3,500만원을, 재동포 두레마을 조성사업비로 13억 4,9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경영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인건비 6,156만원을, 명품관 경영관리 지원으로 2,328만원을, 통일농업 시험장 경영관리 지원비로 1억 1,2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펀치볼 명품 시래기 덕장 조성 사업비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행복하고 풍요로운 양구농촌 테마 디자인 사업비로 5천만 원을, 농업 전문 인력 육성비로 7,2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사회체회원 기초영농 시범 사업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후계농업 경영인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 2,856만원을, 농어민 경진대회 육성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선도농가 경영 육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5,760만 원을, 농촌관광 체험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비로 1,5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비로 3억 5,800만원을,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 판매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로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 지원 7,500만 원,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1억 9천만 원, 저온유통 체계 구축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농산물 어플리케이션 개발 현 600만 원, 농산물 가공공장 지정운영 사업비 3천만 원, 농촌 건강장수 마을 육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춘양구 건강 프로젝트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친환경 화장실 설치 1,925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5천만 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여성노민센터 운영 1억 450만 원, 농촌 보육 여건 개선 1억 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 지원 5천만 원, 축산 운영 관리 지원 5,1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쇠고기 이력제 추진 사업비 2,534만 3천 원을, 가축재해 보험 지원 5,100만 원,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 2,903만 원을,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비 4억 7,09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 1억 406만 원을, 가축질병 근절 사업비 6,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축협 지자체 협력 사업 2억 1,500만 원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비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비 2,05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지원비로 2,8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 2천만 원,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3,150만 원을,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비 2,250만 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7천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비 7,477만 7천 원을, 향토 어종 치어 방류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조 외래 어종 배스 수매 사업비 6,500만 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구역 관리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양구 어촌 체험관 급수 시설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민물고기 부화장 순환 여가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비로 5,600만 원을, 취약농가 지원 사업비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FTA 타결에 따라 규모가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대응 능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소규모 영세농가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규모 영세농가의 하나에서 지원하고자 개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지원으로 20억 5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크게는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원, 민간 자본 보조로 15억 원 등 매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3쪽 농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 사업비로 4억 4,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6,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3억 9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조 유기질 비료 지원 7억 4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로 5억 6,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조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비 2,889만 9천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조 친환경 농자재 공급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조 청정양구 지킴이 사업비로 2억 원을,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생산장비 지원비로 9천만 원을, 유기농업 자재 지원비로 1억 1,100만 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60%인 7억 2천만 원이 한강 수계기금, 40%인 4억 8천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330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도 60%인 4억 6,800만 원이 한강 수계기금, 40%인 3억 1,200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조 시설원의 품질 개선비 5천만 원, 내재형 인삼재배 시설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조 DMZ 접경지역 간 우리꽃 특화 산업 육성 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2억 6천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비 5천만 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조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비로 2억 5천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억 1,325만 원을, 사과명품 과원조성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조 최고 품질 바실 생산단지 육성비 4천만 원, 고냉지 채소 안정 생산비 1억 5천만 원, 과체류 경영비 절감 공동 육묘장 설치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조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비 3억 원,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지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조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지원비로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조 영농 현장 애로 기술 지원비 3,926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구입비 7,5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조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비 19억 7,240만 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1억 6천만 원, 신기술 보급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조 벼포트 육매용 이양재배 5,680만 원, 조건 분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비
2억 1,334만 4천원, 식량작물 운영지원비 9,100만원, 반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3억 4,2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조 행정운영 경영비로 4억 4,1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입니다. 291쪽에 농특산물 관계자 초청 양구 투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현안사업단에서 시액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관계자를 초청해서 양구 투어를 이제 각종 축제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합니까, 이게? 요거는 배꼽 축제하고 시래기 축제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특화 사업도 업무 추진 여비는 또 이건 또 뭡니까? 특화 사업 요 업무 자체는 현안사업단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 다 예. 현안 사업단 관련 업무입니까? 예, 예. 그럼 이따 현안 사업단 관련돼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 행복하고 풍요로운 양구 테마 디자인과 관련 조형물 설치를 5천만 원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요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이제 농업군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마가 없어가지고 농산물, 농업 관련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추억의 테마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획된 게 송청리 관문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한 게 좀 해가지고 거기 크게 국도변인데 그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관문 그 주변이 저희들이 양구군 소유 땅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게 설치를 해서 이게 실적으로 오는 그 관광객들이나 우리 방문객들이 시선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웬만큼 해가지고 좀 사업이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면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저 야구에 우리 저희들 그 조형물 설치도 지금 몇 군데 지금 하다가 결국 오일장터 앞에다가 저희들 지금 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그 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 뭐 그대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양구군 관련된 농산물도 많이 홍보를 하고는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디자인이랑 다 나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 사업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제 뭐 디자인 안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전문가에 해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근데 5천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시설물까지 해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까? 전광판이 아니라 농산물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홍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도로변에다가 그럼 양구 예. 관련된 농산물을 예. 이 다른 지역에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남도 예산 같은 경우는 쌀을 테마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농촌에 맞는 뭐 허수아비단가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양구 특산물에 대한 조형물을 선취해가지고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좀 사업비 자체가 지금 많이 투입되는데 신중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그 도로도 아직까지 올 12월 달에 일부 개통이 된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그 교통량이나 모든 걸 본 다음에 좀 차후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뭐 실제로 농수산물 FTA 관련돼서 지금 저희도 5대 뭐 과체류가 있지만은 실제로 5대 과체류 자체도 저희들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전문성을 갖는 그런 업체에게 용역을 주셔가지고 좀 이 불필요한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농촌사회관리 색깔 있는 마을 포럼에 있고 또 288페이지에 농업 현장 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도 일개소 창일리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지침이 색깔이 있는 마을에 이제 각종의 이제 특색이 있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4개 마을에서 이 사업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 해가지고 강사료나 이런 사업이 일반 운영비에 편성이 됐고 거기에 따른 선진지 견학업 벤치마킹하는 향사비가 301-01 그러니까 288쪽에 거기에 170만 원이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2,200만 원으로 포럼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200만 원으로. 농촌 현장 포럼 운영으로 해서. 그러니까 1개소당 700. 일개소당 700. 예, 1개소당 올해는 1개소 했는데요. 내년도는 4개소 사업량이 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회차 마을이 있고 5회차 마을이 이제 포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 302페이지에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 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또 9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었습니다. 302페이지. 요 사업은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개선 장비 사업을 해서 가지고 전문업체의 연구개발 사업비로 5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적 이전비로 1개소당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사업 계획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303페이지 청춘 양구 건강 프로젝트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업이 있는데 또 뭐 8천만 원과 또 304쪽에는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또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두무리 마을에 올해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효마을하고 구들마을하고 병행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해가지고 할지 민간에 대한 상공치대 공의 337 8천만 원을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두무리만 지원이 돼 맞습니다. 있나요? 그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예, 공모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334페이지에 적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6천만 원과 또 신선 채소 수출 전문 단지 육성 뭐 지역 특화 민간 자본 보조해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소관은 현안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현안사업단장님 답변을 해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하는, 네. 이상입니다. 김동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펀치볼 실외기독장
사업 9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 사항도 저희 정책과 예산이 아니라 현안사업단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88페이지의 재동포 두레마을 조성 사업 지금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 차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 사업은 당초 재정법 농업근로자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연수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 2층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차후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하고 그 전문가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을 변경을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요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확인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년차 사업이 고대리하고 해안면 현 1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 고대리하고 현 1위가 들어가고 내년 추가로 저희들이 1개소가 8랭12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량이 확정이 돼서 1년차 사업으로 내년에는 3개소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요 사항은 그러니까 마을 건강관리,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하고 학습, 사회활동, 환경, 소득 그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수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자료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의 그 농산물 가공 공장이 거기 없는가요? 예, 맞습니다. 시설비 3천만 원이 군비로 계산이 됐는데 그 사업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은,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농가들이 이제 가공공장을 설립을 할 경우, 과다하게 이제 2억에서 5억까지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이제 잉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하고 군하고 MOA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 지원해주고, 농가들에 대해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공 공장을 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관내에 있는 가공 공장하고 MOA를 체결해가지고 거기 운영에 따른 일부 지원하고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존 가공 공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죠? 지금 저희들이 가공 공장이 지금 BRA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BR이요? 예, 그게 옛날에 영동식품이 되겠습니다. 학조리. 예.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 새로 필요한 생습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생지으로 하는 가공품을 만들든가 그러한 사항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제 농가들이 거기 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체계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공 공장에서 생집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기계가 없을 경우 그거 일부 지원해 주고 농가들이 가공유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그러면 어떤 그 공장은 사전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MOU 관계나 이런 관계나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아직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23쪽에 그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시설비가 5억하고 민간 자원 보조가 15억이 계상됐는데 지난해에 이게 다 지출이 됐나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 지금 11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농협 협력 사업을 일부 지원해가지고 협력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5억 정도. 예. 한 5억 정도는 여기가 예, 5억 정도 예획했습니다. 이 322쪽에 영세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굳이 이걸 좀 활용해도 되는데 목을 별도로 세운 그 이유가 뭔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에도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단체 가입을 안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영세농가에서 이제 가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단체에서 필요하고 농가들이 필요한 사항을 이제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소규모 영세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FTA 대응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18페이지의 내수면 자원 조성 관리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업 하시는 분들이 감시초소 그것을 2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게 연락이 안 돼서 좀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불법 업행위 단속을 위해서 기존에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동 단속 차량하고 보트는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차량은 금년에 직접 구입을 할 거고 단속 보트는 전문 운영 인력이 올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단속 전문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감시 초소가 지금 당초 사업에 반영이 안 됐는데, 요거는 저희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의 인력 충원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요거 혹시 요 당초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아직 안 됐죠?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 인력 확충은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인데, 지금 전문 경력관 1명하고, 그 다음에 공업직 9급 상당 1명하고 지금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력, 충원에 대한 인력 비는 저희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국에서 별도로 아마 계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 말고 정식 공무원만 한 명 채용하고 나머지 작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입될 인력 한 2명 정도는 계획이 그러면 내년에 없으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정식 공무원 2명이 되고, 그러면은 현재 7명에서 지금 그러면 9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들은 저희 지금 예산의 일부가 반영이 돼 있고, 일부는 기획실 총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이런 걸로 또 정비, 배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한 2배로 지금 증가해서 한 1억 7, 8천만 원까지, 전년도 한 8천만 원대에서 지금 1억 8, 9천, 8천만 원 정도까지 2배로 지금 계속 앞으로 증가되면 증가될 텐데, 인력을 공무원, 전문 장비 정비하시는 인원 1명 정도 충원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인원이 전문 경력관이라 그래서 제가 도에서 난 공고를 봤는데, 그쪽에 일단 지원 조건이 농기계에 관한 자격증이 없으면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지금 채용 계획인 공업직 1명도 자격 조건이 농기계에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라든가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지금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 인력 모두가 농기계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 경력관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배달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장비를 가동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양이라든가 또 조사료 채취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정비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거 다 규정이나 조건 따져서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지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계속 저희가 농기임대은행의 인력을 충원을 할 때, 거기는 일반 어떤 인이 아닌 전문 자격증을 갖고 가져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충원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벼농사 짓는 분들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은 여기에 지금 340페이지 청정 양구 햅쌀 생산 9천만 원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부 원예 작물 친환경 그 인증을 받은 작목에 대한 그 포장 지원은 이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지금 그 벼에 대해서 그 마을별로 생산하는 그 친환경 인증 벼에 대해서 전번에도 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필요하면은 저희가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서라도 꼭 반영이 돼서 그 농가들이 이제 쌀 수입도 개방되고, 이제 지금 뭐 수매가 인상도 안 되고 계속 현상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 소득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의 그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억 6천이 그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 콩 그 생산단지 조성에 주로 그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콩은 그 양국콩 청정 생산 그래갖고, 저희가 그 금년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단지를 조성해갖고 콩을 심는데 그 제초 작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비닐 피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 피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에 정선기를 한 대 구비를 해놨는데, 이거 갖고 그 농가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콩 주산단지는 해안면입니다. 그래서 해안면 그 양국콩 장목반에 그 정선기를 한 대 지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 예추기를 2대 지원을 해줬고, 그 콩 육묘시설 한동 100평짜리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5천만 원 그러면 그 기여단지 육성 시범 사업이면 어떤 기종을 지원해 주죠? 저희도 이제 금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비닐 피복 같은 거는 그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 피복 비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콩 그 정성기가 아무래도 또 이제 지금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성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안 단지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1억 6천은 대체적으로 그 피복비 지원인가요? 지금 그 양쪽 사업이 다 지금 그 피복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계하고 지금 뭐 같이 아마 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콩 생산 기계화 단지 육성 시범 사업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어떤 정성기라든가 기계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그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산 단지 조성에 1억 6천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피복비만인지 여기에도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되는데? 네. 지금 그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에서 그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은 저희가 사업이 크게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원도청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콩 생산 일괄 기계화 단지 육성 사업은 농업기술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콩 재배단지 조성에 한 4,500만 원 계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기술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콩에 대한 일관 작업이라 그러면 파종서부터
수확 탈곡해갖고 정성까지 해서 하는 그 기계를 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콩 재배 단지가 이제 해안에 조성이 되는데, 이 경쟁력 있는 작목이죠? 양구 이 농산물 중에서. 지금 저희가 콩값의 추이를 보면은, 재작년에는 콩값이 얼등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금년은 콩값이 재작년보다는 그건 못한 실정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제 콩을 장려하게 된 거는 저희 지역의 메자닌 푸드틱이라는 콩 두육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차피 콩을 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저희 지역에서 좀 납품을 해보자 그래갖고 장려금까지 좀 지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메자닌 푸드틱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량 풀본에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전작물 취급 콩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콩 재배 단지가 예전에 내 몸의 두유, 양구 두유 공장의 안정적인 공급, 또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해에 콩값이 상당히 폭락이 됐어요. 특히 이제 콩이라고 하는 것이 재작년에 좋았지만은 또 전에도 상당히 가격이 아주 폭락이 됐었는데, 물론 콩을 해가지고 어떤 우위의 어떤 농산물로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전략 장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이제 5대 장목이 수박, 메론, 곰치, 사과, 아스파라거스 이래요. 근데 지금 콩이 거의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1,350만 원이 있는데 군비가 1억 4,65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군비 사업인데, 오히려 아스파라거스나 곰치나 메론보다도 지난해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보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콩이 양구의 경쟁력 있는 작목이다. 그래서 지원이 이렇게 2억 이상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전략 작목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양구군에서 전략 작목이라고 하는 그 작목에 어떤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특별히 어떤 육성을 한다든가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 보면은. 그래서 물론 콩 재배 단지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반면에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고 하면 전략 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기존에 또 어떤 5대 전략 작목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5대 전략 작목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또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예산을 보면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콩 재배단지 우리가 조성도 전체적인 농산물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해서 농가가 또 이 콩농사를 짓고 가을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판단해서 잘 지원하고 육성해드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제초제 없는 마을 지원에 이제 사업 1억 8,5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면 단위로 수십 개 리에 면 단위로 이제 신청자들 대상으로 한
50에서 한 70개씩 이렇게 지원을 예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오래 했었고, 그 내년에도 그런 예측이 지원 사업 이런 것들 계획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제초제 없는 마을은 예초기하고 지금 제초 매트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더 반영을 한다면 저희가 그 어떤 인위적인 예초기나 제초 매트를 안 쓰고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초생들을 별도로 조생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관내에 지금 많은 부대들이 지금 이제 산재되어 있는데, 예, 엄청나게 많은 부대들이 이제 많은 훈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둔지라든가 또 주둔지 주변이나 이런데 지금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하는 이런 취지에는 농사 짓는 농토나 이런데 제초 작업을 위해서 이런 예치기를 사용하는데, 부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치기로 안 베면 약을 쳐서 이제 농약이나 이런 거 쳐가지고 그 풀을 다 워낙 넓은 범위를 관리하다 보니까 약도 쳐가지고 이런 풀을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측기를 혹시 부대에도 좀 어느 정도 수량은 일부 수량만이라도 조금씩 좀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지, 거기에서 어차피 그 물이 이게 다 산속이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물이 또 이렇게 만약에 논이나 밭으로 이어져서 급수가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워낙 산재되어 있는 부대도 많고 거기서 관리하는 훈련장이나 부대 주변 아니면 부대 내 그런 것들 제초 작업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으로 이제 농약 같은 거 살포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부대도 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게 생각하면은 지금 군부대에서 이제 제초 작업을 하는 거에 예치기를 이제 지원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크게 보면은 그것도 어떤 제초제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금 예산은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고 어떤 농경지에 대한 제초제를 좀 줄여보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민군 협력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연계를 해서 그런 사항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도 지금 부대에서 너무 많은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빨리 이제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 안 하기 위해서 농약 살포라든가 그런 것들, 제초제 살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다각도로 인지하시고, 또 이제 제가 관련 부서하고 농업하고 큰 연관은 없겠지만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할 때도 인지하시고 좀 이게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생산장비 지원과 관련돼서 도비 일부하고 이제 군비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양구에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유통에 필요한 냉장 트럭, 그 다음에 팔레트, 수확 상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창고의 바닥 마감 공사라든지 항원 항습 시설, 이런 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쪽에 그 마감 시설이 안 됐습니까? 지금 마감 시설은 돼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일부 그 좀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금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저장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가동하는 기간이 저희가 그 가동 기간은 뭐 거의 지금 연중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겨울철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품목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쌈 배추 위주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일반 그 친환경 농산물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여러 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나 무 종류는 지금 저장해서는 저장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무는 지금 뭐 저장을 해서 내보내는 게 없고 그 지금 쌈배추만 지금 저장을 해서 내보내는데 그 저희가 뭐 저온 저장고에 그 보관을 하니까 뭐 한 1개월 정도는 아마 충분히 보관이 지금 가능해요. 배추값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지금 공간이 좀 있다 하면은 그 농가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부담을 좀 줄어들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우리 배추나 일부 무종류를 가격 하락했을 때 좀 보관해서 겨울철이나 봄철에 그 나오지 않을 때 좀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옛날에는 뭐 저희들이 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땅 속에 묻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공간이 전기요금 문제를 일부 내가 좀 하긴 좀 했었는데 어차피 시설을 가동시킨다 하면은 공간이 많이 그 남아있다 하면은 그 농가의 어떤 배추나 무종류가 지금 이 가격 하락했을 때는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해서 그 동절기 때 이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부분도 농가의 그 좀 경제적인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실은 지금 무배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라남도 쪽이나 경상남도 쪽에는 겨울철에 일단 뭐 비닐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피복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무배추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시장에 이제 많이 풀려서 어떤 제철 상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배추를 저장을 해서는 경쟁력은 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하여튼 저희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하여튼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우리 친환경 적정산업 공장 보관 창고를 지금 12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좀 장소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기질 비료 공장 원료 제품 보관 창고 11억 7천만 원인데, 요게 이제 저희가 동면 후곡리에 가축분 퇴비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 건립해서 한 1년 이상을 좀 공백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가동하는 단계에서 이제 교반, 이제 어떤 퇴비 원재료를 뒤집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는 시설, 그 다음에 원재료를 적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전혀 시설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고, 그 다음에 스키로다든지 운반 차량, 지게차도 한 대씩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거를 한강 수계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부족함이 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강 수계기금 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지금? 한강 수계기금이 60%고요. 네. 그다음에 군비 지원이 40%입니다. 좀 그런 걸 좀 명시를 해줬으면은. 여기 이제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강 수계기금 같은 거는 기금 자체가 일단 군에 여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군비 쪽으로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들 그 민간 자본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과 관련돼서 좀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용 자격 시범단지 조성이나 삼지구역체 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민간 자본 이전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대책팀의 그 업무인데 제가 그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자본 보조가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은 그 이제 국비 도비 사업은 그 어떤 자격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앙 정부나 도 정부에서 거는 그 뭐 백합 종구 사업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어떤 특정한 백합을 기르는 농가 또 그다음에 뭐 규모가 얼마 되는 농가 어떤 이런 쪽으로 어떤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읍면에 통보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적격자를 저희가 그 산업협동 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심의를 해갖고 사업 그 현지 여건 조사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해갖고서는 적격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기존 우리 민간 자본 이전을 받는 그 개인이나 법인들은 계속 이 자본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받지 못하는 농가들은 계속 못 받거든요. 일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이 중복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고 또 영세 농가가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 이러한 그 민간 자본을 좀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영세 농가에 대해서 어떤 좀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은 모든 조건이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민간 자본 이전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떻든 그 소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잘해보니까 한 법인 내에서 한 분이 거의 뭐 보조받는 거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보조받아가지고서 지금 장목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받는 분들만 계속 이 자본을 받아요, 지금 자금을.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센터에서 민간 자본 이전 문제는 지금 영세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부분은 좀 그분들의 삶의 길을 좀 터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 예를 들어 수박하시는 분들은 수박하고 나서도 또 그 다음 단계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또 하시곤 하는데 물론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소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길을 못 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농가 지원 대책에 대한 그 일부분도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현안대책 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지원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 그 일부는 그 국도비 사업이 그 어떤 그 목적이 딱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지침대로 그 농가 선정이 돼야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농가의 어떤 그 보조금이 편중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영세농가 경쟁역제고 사업비는 이제 5억을 계상한 이유도 바로 그런 어떤 영세농가를 좀 더 그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 계상을 했습니다. 여하튼 내년서부터는 뭐 계속 지속해서 그랬지만 내년서부터는 좀 더 그 영세농가가 좀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36쪽에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지원과 관련돼서 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그 원예 작목반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그 현안대책 그러니까 현안대책 추진단에다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대책 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시 김동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하신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께서 적경제 원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때 얘기하신 사안이잖아요. 네. 예, 요것은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확보한 건데, 저희가 적경제 원예단지라고 해서 1개소를 원예단지 조성하고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저희가 대상자는 선정을 안 했고, 여기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문면이나 해서 통해서 대상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본 또 사업 보조 6천만 원이고 2억 5천만 원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아까 지원과장님께 또 지원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36쪽에 관련된 수용건조죠. 답변이에요. 예. 원예 작물 소형 예. 건조기. 요 소형 건조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이 자꾸 한시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이 지나면 부패되고 이래서 저희 농가들이 이 건조기를 되게 원합니다. 꼭 농가들이 원한다기보다 이것도 이제 말려갖고 건조해서 유통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갖고 내년부터 60대를 이제 농가를 장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요번에 예산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주요 장목이 뭡니까? 주요 장목은 아무래도 말리는 게 건조하는 게 필요한 거는 주로 고추라든가 고추 90농가에게? 아니 60농가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임대은행에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은행에서 임대를 주는 건으로 하면 안 됩니까? 소형 건조기 대당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당 한 200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를 60가구에 그냥 지원해 줍니까? 50% 보죠. 50% 본인 부담입니까? 예, 100%가 아니라. 어디 원예 장목반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건 개인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요. 예. 개인한테 개인별로 신청을 받을. 신청이 좀 그래도 기존 농가보다 많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추가 뭔지 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100농가가 선정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선 농가를? 우선순위를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우선 면적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장목이 건조해야 될 장목인지 그런 면적이 많으면은 고추가 건조기 같은 경우는 소형 건조기에다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영세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실로 장목반에 가입된 사람들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이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추 장목반 모임에도 몇 번 갔었는데 실제로 장목반 분들은 이제 저희들 우리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돼서 이제 하시고 하면서도 이게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형 건조기가 별로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상자가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고추 장목반 하나를 거의 60대 정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예산 문제가 좀 괜히 낭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추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말랭이도 있고 그리고 호박도 말릴 수 있고 이게 다양하게 농가들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청 문제- 받았습니까, 근데? 아니,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이런 것은 한번 그 장목반이나 우리 시래기 장목반, 호박도 있고, 고추 장목반도 있고, 장목반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아까 영세 농가들에 대한 어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해가 돼도 이 대형 농가들이 자기 고추 견적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것도 소형 건조기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안도 준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거는. 의원님이 네. 걱정하시는 기존에 면적이 많아서 건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제하고, 그리고 일전에 영세농가 얘기를 하셨는데, 영세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특별히 경쟁력 조사표 5억도 확보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것도 또 받는 분들만 받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규제가 많고 심의하는 게 높아가지고. 예, 하여간 대상자 선정이나 우리가 지원 지침 만들 때 하여간 신중히 장목반들하고 협의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시래기 축제가 다음 주에 이제 1박 2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래기 축제가 실제로 처음에 했던 시래기 축제보다는 이제 우리 관내 축제가 아니라 이제 도내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꾸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우리 동절기 행사로는 유일하게 시래기 축제가 양구 축제로서 이제 거듭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들 축제를 할 때 지금 기존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예산에 걸맞는 어떤 행사가 더 알차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해안면에 들어오는 지민호 문제가 제설 작업이 잘 돼야겠고, 또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일전에도 보니까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보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해주곤 했지만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행사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행사가 자칫 잘못 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는 안전에 대한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또 관광객들 또 우리 여행객들이 왔을 때 좀 제대로 된 체계에 갖춰서 이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지원 과장님이 했던 질인데 291쪽에 농특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투어도 시래기 축제 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럼? 예, 곰치, 배꼽, 그리고 시래기 축제. 세 행사를 나눠서 그러면? 예, 그때 다 3번에 저희가 이제 안내장을 보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그럼 그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 또 계속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중도매인들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대전 청과까지 하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6개 청과가 돼요. 그 중도매인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홍보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매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작년 시래기 축제 때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제가 일부 몇 분들 뵌 건 같은데. 작년에 한 20여 분 왔습니다. 그럼 다니고 가시고 나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인터넷 기자들 오신 분들은 자기네가 인터넷으로 자기네가 홍보를 해줬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잡지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양구 시래기를 홍보를 해줘서 지금 양구 시래기가 아주 저희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작년 재배 면적은 재작년에 한 40헥타 이상 늘어났는데 저희는 이 물량이 아주 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작년 시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는 축제를 대비해서 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뭐 소비자들이 하도 찾아갖고 지금 작년 물량은 다 없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축제 관계는 다행히 날일기도 괜찮아서 축제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삶은 시래기하고 고등어하고 저기 삶은 시래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좀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홈쇼핑과 관련돼서 시래기 우리 저기 고등어와 홈쇼핑 관련돼서 그때 그 몇 번 나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판매량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투어 관련된 부분은 관련이 없죠. 우리 그때 시래기 그 고등어와 관련해서 홈쇼핑에 홍보했던 것은. 홈쇼핑에 홍보한 그런 관계자도 예. 뭐 여기 저 중도메인 초청 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런 초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다 초청합니다. 합니까? 예. 홈쇼핑 관계자들도? 예. 저는 우리 중간 도메인들만 초청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저희는 이제 2주가 이제 중도메인이었는데 우리가 중도메인을 떠나서 뭐 이번 이런 축제 때는 저희가 농림부라든가 아니면 뭐 저 어떤 공모 사업의 심사위원이라든가 그분들 저희가 다 초청합니다. 좀 초청을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시래기가 우리 양구의 그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 보고하고 감사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현안대책 추진팀의 그 추진단에 방문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래기 축제를 지금 이제 면에 있는 뭐 그 법인에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곰치 축제나 다른 축제들처럼 그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수십 헥타의 그 시래기가 생산돼서 뭐 판매량이나 뭐 생산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규모는 뭐 곰치 축제의 몇 배도 넘는데 왜 그 면에서 하는 예산은 또 한 8분의 1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 축제로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집행부하고 그 논의를 해서 뭐 문화체육과 주관 축제라든가 이렇게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군단위 축제로 해서 이게 진짜 성공되고 그리고 전국 축제로 발전돼야 될 사안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부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 지방 축제를 저 정부에서 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인데 여기 지휘부도 이거 군단위 축제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국가에서 뭐 지방 축제는 이제 뭐 그 이런 농가 소득을 위한 품목인 이런 농산물을 위한 축제 이런 거를 이제 뭐 규제 개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규제하는 것 같지 않고 하여튼 농산물에 대한 거는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래기 축제는 반드시 지금 그 면 단위의 작은 그 법인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아닌 군에서 주관하는 큰 축제로 발전시켜서 지금 동면이나 남면 뭐 방산 이런 데서도 시래기 지금 방산도 일부 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 다른 면에서도 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주관하는 큰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래기 그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5대 장목 플러스 이 시래기 뭐 이런 거 가장 명품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해안에도 지금 뭐 4억 6천짜리 지금 가공 공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던데 그 가공 공장이 좀 더 큰 가공 공장이 좀 들어서서
방송 촬영이라든가 시래기 홍보 여러 가지 효과로 봐서는, 그리고 농가 소득, 그리고 농가도 거기에 납품해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봐서는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삶아서 포장하는 그런 시설이 좀 지금 현재보다는 몇 배 더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촬영 와서도 양구군에서 진짜 시래기는 양구군이다. 더 이상 이제 다른 지역, 다른 군에서도 뭐 시래기를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면 진짜 이번 앞으로 이런 대형 가공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촬영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공 공장 같은 것도 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자기 부담금을 좀 줄여서 보조 사업을 늘려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과수 지원 관련해서 과수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콩 예산도 보면 2억 1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 당초 예산서 보면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과라든가 기타 과수 뭐 포도, 복숭아, 배 여러 가지 작목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5천, 사과 명품화 과원 조성 7,500, 과수 생력화 2천, 3,600,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나눠져 있지만 금액이 그렇게 커 보이질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지. 지금 여기가 기후 조건이 워낙 좋아서 과수도 지금 사과라든가 기타 뭐 포도, 복숭아 이런 것들도 뭐 밖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아서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과수는 소요 사업비가 되게 커갖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데, 저희가 아직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면적이 적다고 국비 확보는 어려운데, 요렇게 금액이 적은 거는 도비에서 지원해 준 사안입니다. 여기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는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 20억에서 저희가 과수 그리고 또 뭐 다른 작목도 필요할 때 거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뭐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도 많은 부분이 여기에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국비 확보 노력에도 좀 관심을 경주해서 과수 사과를 포함한 과수 작목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구가 어차피 뭐 이런 과수라든가 또 뭐 수박 여러 가지 뭐 5대 경쟁 아주 중점 추진하는 과수가 있듯이 이런 과수 작목반이나 이런 데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국비 확보라든가 기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뭐 과수들 지금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원 사업은 뭐 개인은 뭐 3평짜리, 그리고 뭐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데는 5평, 10평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 저온저장고가 좀 큰 평수가 요구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최고 고심하는 게 지금 저온저장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별기나 SS 분미기 같은 살균차는 좀 차후 문제인데, 저온저장고가 최고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에는 진짜 급증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저온저장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간 지금 다각적으로 국비가 안 되면 하여간 도비로 해서 우선 매년 그 필요한 사람들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장기적으로는 국비로 해서 그 농가가 필요한 생산된 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저온자전고 이제 시설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뭐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과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수뿐만 아니라 과체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관하는 게 몇천 평씩 그 과수 농사를 짓는데 3평, 5평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큰 평수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지금 각 잘 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하 각 그 실과에서 과에서 지금 뭐 업무는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농가를 위한 사업들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안대책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